기후변화가 몰고 온 대표적인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돌발해충입니다. 농작물 피해가 늘면서 사람 대신 해충을 미리 살피고 알려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고창 모양성제가 9일부터 5일간 진행됩니다. 답석놀이부터 멍때리기 대회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됐습니다. 지난 7일 밤 대구 광주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전도되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6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환자를 구한 해경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안해경 소속 해경 3명은 지난 7일 교통사고 발생 후 의식이 없는 70대를 응급 구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기후변화가 몰고 온 대표적인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돌발 해충이죠. 이 때문에 농작물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 사람 대신 해충을 미리 살피고 알려주는 똑똑한 기술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콩 주산지인 김제의 한 논콩 재배지입니다. 콩을 재배하는데 큰 피해를 주는 노린재와 나방류들이 포획 트랩에 걸렸습니다. 같은 종의 성 페로몬을 이용해 해충을 유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된 이 무인 예찰 트랩은 카메라가 해충을 인식한 뒤 종류와 마리수까지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온도와 습도, 풍향과 같은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해충 유입 방향까지 추적 가능합니다. 원거리와 이제 실시간으로 이 트랩의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러한 마리수를 자동으로 이제 환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 해충 발생이 많아지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지난 2년 동안 검증한 결과 작업 정확도는 90% 이상, 트랩에 유입된 해충을 죽이는 작업까지 사람을 대신하면서 실제 노동력은 줄고 비용 절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병해충 발생 빈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무예찰 트랩이 보급되면은 현장에 가보지 않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해충이 출몰하거나 발생량을 살피는데 어려움을 겪어온 농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제를 위한 최적기를 판단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저희가 일일이 직접 논에 들어가야만 확인이 가능했었던 해충들을 트랩을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방제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정확한 방제 약품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인 트랩은 파밤나방과 톱다리, 개미어리, 노린재 등 3개 종만 예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트랩의 유인 구조와 페로몬 종류를 바꾼다면 최근 농가에 큰 피해를 준 벼멸구와 같은 해충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란 긍정적 전망도 나옵니다. 농촌진흥청은 예찰할 수 있는 해충군과 적용 범위를 늘리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트랩 관제 시스템과 연계해 방제 시기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풍요의 계절 10월에는 다양한 축제가 열립니다. 가을의 파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있는데요. 네, 바로 9일 개막을 앞둔 고창 모양성제인데요. 답석놀이부터 멍때리기 대회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선조들이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만든 성벽이 파란 하늘과 맞닿아 있습니다. 모양성이라 불리는 고창 읍성인데 음력 9월 9일쯤 여자들이 머리에 돌을 이고 성을 돌면 병이 낫고 무병장수한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돌을 이고 성곽을 거니는 답석놀이를 이어가기 위해 시작된 고창 모양성제가 올해로 51번째 열립니다. 9일부터 닷새 동안 열리는 고창 모양성제에서는 멍때리기 대회와 MZ세대들이 참여하는 답석놀이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고지신 옛것의 MG를 언따를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답석놀이와 강강술래와 같은 전통 행사와 함께 젊은이들을 공략할 이색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특히 모양성 안팎과 꽃정원, 야시장까지 축제장 면적을 넓혀 각종 볼거리와 먹거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고창은 판소리 고장이기 때문에 아마추어 판소리 대회도 하고 다 같이 들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7080 무대와 함께 현대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모양성제에 21만여 명이 다녀간 가운데 고창군은 주차 대란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을 통제하고 임시주차장과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도로 통제 구간은 천변북로인 발룡교에서 고창교, 모양교와 그리고 고창 읍성주차장 주변 도로는 일반 통행을 지정을 하고 또 행사장 및 금토끼 야시장은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할 계획입니다. 심덥석 고창군수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양성제를 군이 직접 추진하는 만큼 더 크고 투명한 축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게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2번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굉장히 큰 축제를 좀 키워보고 싶고요. 모든 프로세스가 다 공개되어 있는 그런 투명한 그 읍성 축제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고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고창 모양성제는 지역 주민 1000여 명의 거리 행렬로 시작해 13일 불꽃놀이로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높아지고 의료 인력 퇴직도 가속화되고 있어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은 지난 2021년 3,810억여만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인 2023년 3,073억여만 원에 그치는 등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료원의 퇴직 인원도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 인원은 1,1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2022년 2,300여 명, 2023년 2,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책을 강화해 공공의료의 거점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악성민원 학부모들 때문에 담임 교사들의 퇴직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북 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 학부모들 때문에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들이 잇따라 그만두고 심지어 학교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초등학교에 2022년과 2023년 전학해온 학생 2명의 부모가 담임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와 소송, 정보공개 요청 민원 등은 2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원단체들은 민원 내용도 대부분 터무니없거나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쓰러진 환자를 구한 해경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부안해경 P100정 소속 유종옥 경사와 김호수, 이재성 순경 등 3명은 퇴근길인 지난 7일 낮 12시 반쯤 부안군 진서면의 한 도로를 지나다 전동 휠체어가 차량과 충돌해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사고 현장에 가 전동 휠체어에 타고 있던 70대가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호수 순경은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일 밤 8시 50분쯤 남원시 주생면 대구 광주 고속도로 광주 방향 44.5km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에 전도되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용차 운전자 등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타이어가 터지면서 넘어진 승합차를 승용차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환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지난달 17일 부산에서는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한 30대 여성 환자가 4시간 만에 심정지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구급대는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느라 무려 92번이나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죠. 그렇다면 병원은 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걸까요? 첫째, 전문의와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꼽힙니다. 둘째, 응급실이나 중환자 병상 부족. 셋째, 필요한 의료 장비와 시설 부족. 넷째,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배후 진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점이 꼽힙니다. 그리고 다섯째, 의료진의 피로도입니다. 때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핑계를 대면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보고됩니다. 병상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거나 의료진의 피로를 이유로 환자를 안 받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응급실 뺑뺑이가 빈발하자 119 구급대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는 119에 강제력을 가진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대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서는 응급 환자 이송 시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응급의료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너무 오래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나도 응급실 뺑뺑이의 희생자가 될까 겁이 납니다. 정부와 의료계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무릎을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시민권을 포기하고 자원 입대한 장병이 군 생활을 수행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8일 육군 제35 보병사단에 따르면 백마여단에서 운전병으로 복무 중인 20살 이지창 상병은 지난 2004년 말레이시아에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7년여간 거주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시민권을 가진 이 일병의 경우 모병제를 운영하는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 자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었던 이 상병은 말레이시아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군에 입대해 운전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치병 학생에게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당뇨와 암, 희귀 질환 등을 앓는 유, 초, 중, 고아 특수학교 학생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항목은 약제비와 진료비, 병실료, 식대 등입니다.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증빙 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새만금 공항, 별멸구 피해 재해 인정 등 전북 현안 문제들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고 합니다. 국회 국토위 이춘석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새만금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고 하는데요. 농림해양위의 윤준병 의원, 이원택 의원 등은 같은 당 문금주 의원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별멸구 피해에 따른 재해 인정을 요구하고 송미령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재해 인정 답변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국토위 국감 시작과 함께 이춘석 의원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새만금 공항과 다른 지역 공항의 규모를 비교하며 이렇게 설계해놓고도 새만금 공항을 권역의 거점공항이라 부를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송미령 장관이 별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면서 전북 농가들이 한시름 덜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2024) 부안 붉은 노을 축제가 오는 11일부터 사흘 동안 변산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와인, 재즈, 그리고 붉은 노을이란 주제로 열리는 축제에서는 각종 와인과 음료, 또 셰프가 만든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바다 위의 불꽃놀이, 동요제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